산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 단지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날 구실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래서 산악회에 들어갔다. 대부분이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조용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묻혀 다니는 타입이었다. 처음 그녀를 본 건 6월 초여름 산행 때였다. 흰색 책 넓은 모자에 눈을 가리는 큰 선글라스? 하지만 그 아래로 흐르는 이마의 땀방울이 이상하게도 눈에 들어왔다. 혼자 오셨어요? 네. 전 늘 혼자 다녀요. 처음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다. 이름은 선희. 나보다 2살 아래. 아이 둘, 남편은 공무원. 대화 중에 툭툭 던지는 말로 그녀의 삶이 그려졌다. 그녀는 오래 걷는 걸 좋아했다. 사람들과 함께여도 늘 조금 떨어져서 걷는 스타일. 그런 그녀 옆에 내가 붙기 시작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번에도 혼자예요? 응. 근데 이번엔 누가 따라붙네. 기분 나쁘면 말하세요. 아니, 그냥 조금 이상해. 뭐가요? 이렇게 나란히 걷는 게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녀는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위험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 산행이 끝나고 우리는 뒤풀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 술이 몇 잔 오갔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풀어졌다. 남편은 산엔 안 오시나 봐요. 산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서 질투나요. 그래서 안 와요. 그럼 난 위험하겠네요. 글쎄요. 당신이 유난히 눈에 띄긴 해요. 대답 뒤에 이어진 정적은 그날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다. 뒤풀이 후 귀가 버스를 기다리며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등산복 바지에 땀이 바람에 식어가는 소리, 옆 사람의 숨소리, 가로등 아래로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 아까 그 말 진심이에요? 어떤 말? 제가 눈에 띈다는 거. 네. 그녀는 대답 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그녀 쪽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숨결이 내 얼굴 가까이에 다가왔다. 입술이 닿기 직전 버스가 도착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붙어 다녔다. 같은 속도로 걷고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고 같은 자리에서 점심을 먹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를 기다리고 찾게 된 건 분명했다. 그리고 다음 산행. 날씨는 맑았지만 중턱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많은 인원이 함께했지만 우리는 우연히 아니 필연적으로 다른 조와 떨어지게 되었다. 이 근처 산장 잠깐 들어갈래요? 그래요. 어차피 금방 멎을 비는 아닌 듯해요. 작은 산장 안 등산객들을 위한 대피소였지만 그날은 우리밖에 없었다. 나는 배낭을 내려놓고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손 시려워요? 응. 좀. 이거 써요. 나는 내 장갑을 벗어 건넸고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냥 이렇게 있을래요. 말이 끝나기 전 그녀의 몸이 내 쪽으로 살짝 기대왔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끌어당겼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 작은 산장 안엔 우리 둘만의 호흡이 가득 찼다. 산행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쯤이었다. 땀이 등산복 안을 다 적시고 있었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 지쳐 보였다. 숙소는 2인 1실 구조였지만 운 좋게도 나는 혼자 방 쓰기 옵션에 체크했었다. 그녀 역시 혼자 방을 쓰고 있었다는 걸 나는 방 배정을 받은 순간 알게 됐다.
2층 205호? 나 207호예요. 진짜요? 옆방이네. 또 우연이네. 그러게요. 그녀는 내게 살짝 웃으며 키를 들고 계단을 올랐다. 내 시선은 그 뒷모습을 잠시 따라갔다. 방에 들어와 옷을 벗고 샤워기를 틀었을 때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선 넘지 마라. 그거 진짜 위험한 거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이미 선을 넘어 걷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닦고 나오니 로비 쪽에서 조용히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 산악회 몇 명이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텀블러에 물을 담아 복도를 따라 걷다가 문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봤다. 그녀는 내 쪽을 바라보며 수건을 머리에 얹은 채 민소매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아, 물 마시러 나왔어요? 네. 선배는요? 방이 좀 덥더라고요. 바람 좀 쐬려고요. 말끝이 닿기도 전 복도 끝 창문에서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그 순간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게 되었다. 방에서 같이 쉴래요? 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농담도 아니었다. 그냥 심심하니까 같이 차나 마실까 해서요. 좋아요. 207호로 들어가는 그녀의 뒤를 나는 조용히 따라갔다. 작은 방,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여기 앉아요. 그녀는 침대 모서리를 가리켰고 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물을 따라 컵 2잔을 내밀었다. 오늘 많이 걷느라 힘들었죠? 근데요? 나도 그래요. 근데 당신 옆에 있으면 덜 힘든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내 옆에 앉았다. 침대 스프링이 살짝 울렸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만 어깨와 어깨 사이에 공기보다 더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내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팔이 내 팔에 닿았다. 피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깍지처럼 맞물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우리 안엔 너무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살짝 기대왔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날 우리는 말 대신 서로의 체온을 나눴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대하는 말투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녀도 그랬다.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이 더 강한 감정을 만들어냈다. 선배, 커피 마셔요. 오, 고마워요. 어제 잘 쉬셨어요? 그냥 평소보다 좀 더 따뜻했어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웃었다. 그날 저녁, 산악회는 근처 식당에서 단체 저녁을 먹었다. 술이 돌고 말소리가 커졌고 사람들은 부쩍 가까워졌다. 그녀는 내 맞은편 사선 방향에 앉아 있었다. 술잔이 몇 바퀴 돌고 사람들 사이에 떠들썩한 대화가 이어졌을 때 그녀는 내 시선을 잠깐 마주 보았다. 그 짧은 눈빛이 우리를 다시 이어줬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가 먼저 일어났고 잠시 후 나도 일어났다. 식당 복도, 화장실과 주방 사이 좁은 틈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따라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나도요. 우리는 말없이 마주섰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짧은 접촉이 끝났을 때 나는 가슴이 너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평소처럼 웃었고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술을 따랐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 2층 계단을 오르다 우리는 또 마주쳤다. 그녀는 먼저 방 앞에 도착해 있었고 나는 그 옆을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다. 잠깐만요. 그녀가 작게 불렀다. 나는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문을 열고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들어올래요? 지금? 그녀는 대답 대신 문을 조금 더 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문을 천천히 닫았다. 조용한 방 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다. 그녀의 방에서 나왔을 때 복도는 조용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숨죽여 흘러갔다. 그 방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온기를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꿈도 안 꿨어요. 푹 잤어요.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어젯밤보다 더 큰 감정을 의미했다. 그날 산행은 평소보다 짧았다. 전날 술이 과했던 몇 명은 빠졌고 나는 그녀와 함께 걷고 싶었지만 그녀는 다른 조와 함께 먼저 올라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봤다. 작은 몸짓, 발걸음, 그리고 자꾸만 뒤돌아보는 듯한 눈동자. 하지만 그날 그녀는 끝까지 나와 함께 걷지 않았다. 산 중턱쯤 올라왔을 무렵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화장실 갔다고 했고 누군가는 약수터 쪽으로 빠졌다고 했다. 나는 괜히 초조해졌다. 혹시 어제 일에 후회하고 있는 걸까? 혼자 정리하려고 나를 피하는 걸까?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녀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어디에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산속은 조용했다. 그녀의 목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섰다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다시 걸어왔다. 화장실 좀 다녀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괜히 웃음이 나왔다. 나 좀 불안했어요. 왜요? 연락도 안 되고 갑자기 사라지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 찾을까봐 살짝 도망쳐 봤어요. 그 말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내 팔을 조용히 감쌌다. 우리 사이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숨결과 온기만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한 방에서 잠들지 않았다.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었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행동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산악회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다. 누군가는 우리를 흘끔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의미 없는 농담 속에 우리 둘을 끼워 넣었다. 두 분 요즘 붙어 다니시네요? 어우, 산에서 연애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엔 묘한 진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말수가 줄었고 나는 괜히 눈치를 보게 되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산책하던 중 나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었다. 그녀는 조금 뒤쪽 혼자 걸었다.
가끔 뒤를 돌아봤고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무언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산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밤, 우리는 각자 방에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나는 핸드폰을 켰다. 잘 들어갔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네, 조용하네요. 방 안도 마음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나는 문 앞에 앉아 그녀의 문을 바라보았다. 그 방 안에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제 단순한 끌림이 아니었다. 책임질 수 없는 감정이었고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눈에 띄게 말이 없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그녀는 자꾸만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내 앞에서는 웃지만 눈을 마주치진 않았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그녀를 알게 된 건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그녀는 나에게 전부를 보여주진 않았다는 걸. 그날 산악회 마지막 날 저녁은 숙소 식당에서 진행됐다. 분위기는 가벼웠고 사람들은 다들 내일 돌아갈 준비에 들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 자체로 감정을 채우고 있었다. 오늘 밤 시간 돼요? 식사 후 그녀가 먼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방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살짝 밀자 바로 열렸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조명이 꺼지고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다. 그녀는 내 쪽을 보며 말했다. 우리 너무 빨랐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감정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니까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 곁에 앉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 그 고백은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깨가 닿고 숨이 섞이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내 목을 감싸 안았고 나는 천천히 그녀를 눕혔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말 대신 서로의 체온으로 대화했다. 그 순간 침묵이 모든 걸 설명했다. 그녀는 내 귓가에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 밤 잊지 마요. 나도 당신도 이제 못 돌아가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박혔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천천히 조용히 밤을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지만 그녀는 벌써 일어나 있었다. 거실 스탠드는 꺼져 있었고 창가 쪽으로 햇살만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이제 내려가야죠. 응. 짐은 다 챙겼어요? 거의. 당신은요? 나는 아직. 뭐가요? 마음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지난밤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짧은 시선은 어떤 입맞춤보다 더 강렬했다. 아침 식사 후 각자 버스에 올랐다. 자연스럽게 떨어진 좌석,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마치 약속처럼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어제와 전혀 다른 공기. 그녀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창에 비친 내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갈 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기억 속에 있었다. 버스가 도착하고 짐을 챙긴 뒤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 그녀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잘 지내요. 누구처럼요? 당신처럼. 그 짧은 농담 하나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다.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까워지기 전보다 더 먼 거리로 사라져가는 실루엣. 그날 밤 나는 자정이 넘어 깨어났고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녀의 이름을 혼자 되뇌었다. 그녀는 잘 지낼까? 그때의 온기와 그 짧은 숨결은 이제 누구에게 머물고 있을까? 그리고 다시 산에 갔을 때 그녀는 없었다. 그 자리엔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모자를 쓰고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 실루엣은 아주 잠깐 그녀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